여러분, 절대 아침에 이거 드시지 마세요. 뇌졸중으로 쓰러집니다. 서울대병원 심혈관센터 10년 연구 결과입니다. 우리 60세 이상 10명 중 7명이 매일 하고 있는 이 행동, 혈관을 딱딱하게 굳게 만들고 있습니다. 더 무서운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 자신이 위험한 줄도 모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잔 마시죠. 그런데 그 물을 어떻게 마시느냐에 따라 혈관 나이가 10년이 달라집니다. 저는 71세 김재원입니다. 45년간 심혈관 내과에서 환자분들을 봐왔습니다. 우리 세대분들을 정말 많이 만났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알려드릴 것은 비싼 약도 아니고 복잡한 운동도 아닙니다. 바로 꿀 한 스푼입니다. 너무 간단해서 믿기지 않으시죠? 하지만 이 간단한 것이 의료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어떻게 설명드릴까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내용은 7가지입니다. 첫째, 꿀이 혈관에 미치는 5가지 기적적인 효과. 둘째, 60세 이후 우리 혈관에서 일어나는 무서운 변화. 셋째, 꿀 섭취의 황금 시간대 3가지와 체질별 섭취법. 넷째, 어떤 꿀을 골라야 하는가? 진짜 꿀과 가짜 꿀 구별법. 다섯째, 실제로 삶이 바뀐 분들의 이야기 3가지. 여섯째, 절대 피해야 할 섭취 실수와 꿀을 먹으면 안 되는 사람. 마지막으로 7째, 꿀과 함께 먹으면 효과가 배가 되는 음식들.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혈관 나이가 달라집니다. 손주들과 오래오래 놀아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요즘 이런 증상 있으시나요? 아침에 일어나면 손발이 얼음장처럼 차갑습니다. 계단 오르면 예전보다 숨이 찹니다. 가끔 다리가 저리고 무거워서 걷다가 멈춰야 합니다. 밤에 잠들기 어렵고 자다가 자주 깨십니다. 이것들이 그냥 나이 탓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혈관이 보내는 구조 신호입니다. 우리 몸이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60세 이상 인구의 58%가 혈관 경화 징후를 보입니다. 10명 중 거의 6명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부분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깁니다. 바로 이 안일함 때문에 많은 분들이 큰 대가를 치렀습니다. 제가 광주에서 심장혈관 전문의로 일하시는 황 박사님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0대의 혈관은 고속도로처럼 넓고 탄력 있으며 깨끗합니다. 하지만 60대가 되어 관리를 하지 않으면 그 혈관은 진흙으로 가득 찬 좁은 골목길과 같아서 항상 막히고 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사고는 차가 고장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의 뇌, 심장, 그리고 삶 자체입니다.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뇌졸중은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습니다. 아침에 공원을 산책하던 67세의 건강한 남성이 저녁에는 응급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직접 시장을 보시던 할머니가 다음 날 갑자기 팔다리를 움직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무서운 점은 뇌졸중을 겪기 전 많은 분들이 자신이 여전히 건강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행히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꿀이 우리 몸에 어떤 놀라운 효과를 가져오는지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만약 누군가 저에게 이렇게 물으면 어떨까요? 달콤하면서도 치유 효과가 있고 하루에 한 스푼만으로도 혈관을 회복시키고 순환을 돕고 혈압을 안정시키는 간단한 것이 무엇인가요? 저는 주저없이 대답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꿀입니다. 너무 좋아서 믿기지 않는 이야기처럼 들리시나요? 우리가 차에 타 마시거나 일시적인 감기 예방에나 쓴다고 생각했던 꿀 한 스푼. 이 작은 것이 서울대학교 연구진들이 8주 동안 검증하고 국립영양학회에 그 결과를 발표할 만큼 강력한 치유 시스템을 숨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감정으로만 말하지 않겠습니다. 실제 결과, 실제 변화, 그리고 여러분이 자신의 몸에서 분명히 느낄 수 있는 것들로 말하겠습니다. 첫 번째 효과, 혈관의 탄력성 회복입니다. 우리 모두 알다시피 50세 이후에는 혈관이 낡은 고무 호스처럼 점차 굳어지고 탄력을 잃기 시작합니다. 혈관을 집안의 수도관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수도관이 낡으면 물때가 끼고 녹이 슬어서 물이 잘 안 나오죠. 우리 혈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혈액 순환이 어려워지고 심장은 더 강하게 일해야 하며 뇌에는 피가 부족해지고 손발이 차가워지며 쉽게 어지럽고 피곤해집니다. 우리 세대가 흔히 겪는 증상들입니다. 하지만 꿀에 함유된 플라보노이드와 폴리페놀이라는 두 가지 특별한 화합물이 있습니다. 이들은 혈관벽을 부드럽게 하고 모세혈관 주변의 미세한 염증을 줄여주는 두 조용한 일꾼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플라보노이드는 배관공처럼 우리 혈관 내벽을 매끄럽게 하고 부기를 가라앉히며 탄력성을 회복시킵니다. 그 결과는 어떨까요? 혈액이 더 원활하게 흐르기 시작합니다. 걸을 때 다리가 더 가벼워집니다. 이른 아침 쌀쌀한 날씨에도 손이 더 이상 얼음장처럼 차갑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심지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계단 오를 때 예전처럼 숨이 차지 않아요. 우리 나이에 이런 변화가 가능하다니 신기해요. 서울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매일 아침 꿀을 섭취한 지 단 8주 만에 혈관 경직도가 뚜렷하게 개선되었습니다. 혈관의 생물학적 나이는 평균 약 3.8년 감소했습니다. 그것은 뜬 소문이 아니라 숫자입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효과, 혈압 안정과 신경 긴장 완화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나요? 어느 날 저녁, 그냥 쉬고 있는데도 얼굴이 붉어지고 심장이 빨리 뛰며 몸에 열이 오르는 것, 저녁에 자려고 누웠는데 가슴이 답답하고 불안한 느낌. 우리 세대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을 하십니다. 이것은 교감신경계가 자극받아 혈압이 급격하게 변동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꿀은 천연 마그네슘과 칼륨 함량이 높아 신경계를 진정시키고 심박수를 늦추며 혈압을 더 안정적으로 만드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몇 안 되는 식품 중 하나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따뜻한 물에 꿀 한 스푼을 타서 마시는 것. 이것은 마치 잔잔한 음악처럼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을 부드럽게 진정시킬 수 있습니다. 대구에 사시는 67세의 한 남성분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10년 넘게 고혈압을 앓았고 밤만 되면 잠들기 어렵고 얼굴에 열이 올랐어요. 저녁에 꿀차를 마시기 시작한 후부터는 더 편안하게 잡니다. 아내가 제 안색도 일할 때처럼 다시 좋아졌다고 하더군요. 신경계가 휴식을 취하면 혈관도 스스로 조절됩니다. 그리고 마음이 더 평온해지면 장기에 가해지는 압력도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그것은 생리적이면서도 심리적인 이중 효과입니다. 우리 몸은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효과, 면역력 강화와 자연 방어막 형성입니다. 겨울에는 집안의 한 사람이 재채기만 해도 온 가족이 감기에 걸립니다. 우리 세대 50세 이후에는 면역 체계가 예전만큼 민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꿀은 그 방어 군대를 깨울 수 있습니다. 꿀에는 글루코스 산화 효소라는 효소가 들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천연 항생제 역할을 하는 성분입니다. 이것이 몸에 들어가면 세포에 해를 끼치지 않으면서 박테리아를 억제할 만큼의 소량의 과산화수소를 생성합니다. 또한 꿀은 우리 몸이 염증과 싸우는 주력군인 백혈구 세포를 활성화시킵니다.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잦은 감기, 오래가는 기침, 가벼운 인후염으로 고생하시던 분들은 분명히 느끼실 겁니다. 병에 걸리는 횟수가 확연히 줄어듭니다. 작은 상처도 더 빨리 낫습니다. 강원도에 사시는 한 은퇴한 교사분은 이렇게 공유하셨습니다. 저는 1년 내내 부비동염을 앓았고 약을 먹어도 낫지 않았어요. 매일 아침 꿀을 마시기 시작한 후부터는 예전처럼 계속 약국에 가지 않게 됐어요. 우리 또래 친구들한테도 다 알려줬어요. 그것이 바로 예방의 힘입니다. 요란하지 않지만 매우 분명합니다. 우리가 직접 할 수 있는 건강관리입니다. 네 번째 효과, 에너지 증진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아침, 특별히 힘든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점심 식사 후에 졸음을 느낀 적이 있으신가요? 오후만 되면 눈꺼풀이 무거워지고 집중이 안 되시나요? 우리 세대 분들이 정말 많이 호소하시는 증상입니다. 그것은 몸이 에너지를 제때 흡수하지 못하거나 식후 가벼운 저혈당 때문입니다. 꿀은 천연 포도당과 과당의 균형 잡힌 비율 덕분에 급격한 혈당 상승 없이 몸이 빠르게 에너지를 흡수하도록 돕습니다. 정제된 백설탕과 달리 꿀은 천천히 하지만 고르게 더 오래 흡수됩니다.
마치 장작불처럼 오래 타는 것입니다. 백설탕은 불꽃놀이처럼 확 타올랐다가 금방 꺼지지만 꿀은 다릅니다. 그래서 오후 내내 정신을 맑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커피 대신 따뜻한 물에 꿀 한 스푼을 타 마시면 카페인을 섭취했을 때처럼 급격히 올랐다가 뚝 떨어지는 현상을 겪지 않을 것입니다. 부산의 한 은퇴한 버스 기사분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점심만 먹고 나면 피곤해서 쓰러져야 했어요. 이제는 꿀물만 마시면 저녁까지 정신이 맑아요. 우리 집사람도 따라하기 시작했어요. 작은 것이지만 큰 영향을 미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에너지가 있을 때 우리는 건강하게 살고 싶어지기 때문입니다. 손주들과 놀아줄 힘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5번째 효과, 수면 개선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깊은 밤잠은 우리 노년기에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새벽 2시, 3시에 자주 깨고 다시 잠들지 못해 뒤척입니다. 화장실 다녀오면 눈이 말똥말똥해집니다. 우리 세대가 공통적으로 겪는 고민입니다. 이것은 생체 리듬이 흐트러지고 멜라토닌 호르몬이 감소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꿀은 이완감을 주는 신경 전달 물질인 세로토닌 생성을 자극합니다. 쉽게 말하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물질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멜라토닌으로 전환되어 더 깊고 중단 없이 잠을 잘 수 있도록 돕습니다. 특히 꿀은 수면제처럼 의존성을 유발하지 않습니다. 다음 날 아침 피곤하게 깨어나게 하지도 않습니다. 우리 몸에 자연스럽게 작용합니다. 인천에 사시는 65세의 한 남성분은 이렇게 공유하셨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1시간 전에 꿀차를 마셨어요. 처음에는 딸의 말을 따랐어요. 하지만 일주일 후에 더 이상 한밤중에 깨지 않게 됐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가볍고 이상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우리 아들한테도 알려줬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숙면은 혈관 회복을 도울 뿐만 아니라 기억력을 개선하고 기분을 좋게 하며 면역력을 강화합니다. 우리 혈관은 여러분이 깊이 잠들었을 때 가장 강력하게 회복됩니다. 중요한 점을 하나 요약하겠습니다. 꿀은 약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노년의 몸이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가장 자연스러운 치유의 선물 중 하나입니다. 자, 지금까지 꿀의 5가지 효과를 말씀드렸습니다. 혈관 탄력성, 혈압 안정, 면역력 강화, 에너지 증진, 수면 개선입니다. 다음으로 왜 이 효과들이 우리에게 특히 중요한지, 40세 이후 우리 혈관에서 어떤 무서운 변화가 일어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60세 이상이 흔히 겪는 모든 질병을 되돌아보면 공통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고혈압, 뇌졸중, 기억력 감퇴부터 다리 저림, 무릎 통증, 불면증까지 거의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배후의 주범이 있습니다. 바로 점차 손상되고 있는 혈관입니다. 혈관은 혈액이 흐르는 통로로 우리 몸의 모든 세포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합니다. 하지만 낡은 집의 배관처럼 40세 이후 우리의 혈관은 노후화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보지 못하는 작은 균열로 시작됩니다. 그 후에 미세한 플라크가 쌓입니다. 점차 그 통로는 좁아지고 혈액의 흐름은 느려집니다. 그 결과로 이런 조용한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중에 해당되는 것이 있으신가요? 힘든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자주 피곤함을 느끼십니까? 걷다가 다리가 무거워져 마치 혈액이 통하지 않는 것처럼 멈춰야 했던 적이 있으신가요? 최근에 잠들기 어렵거나 잘 잊어버리거나 또는 앉아있다가 갑자기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지며 손가락 끝에 바늘로 찌르는 듯한 느낌을 받으신 적이 있나요? 하나라도 해당되시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단순히 나이 탓이 아닙니다. 약해지고 있는 순환계가 보내는 구조 요청입니다. 우리 몸이 보내는 경고입니다. 이것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우리 몸의 혈관이 배관 시스템이라면 60세 이후에는 그 배관들이 녹슬기 시작하고 탄력을 잃으며 쉽게 막히게 됩니다. 이는 혈압을 높이고 혈액 순환을 감소시키며 심장과 뇌가 더 힘들게 일하도록 만듭니다. 혈관이 10% 좁아지면 큰 문제 없습니다. 30% 좁아지면 손발이 차갑고 쉽게 피곤해집니다. 우리 중 많은 분들이 이 단계에 계십니다.
50% 좁아지면 고혈압, 어지러움, 기억력 감퇴, 70% 이상 좁아지면 뇌졸중, 심장마비 위험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무서운 것은 50%까지 좁아져도 우리 대부분 증상을 못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쓰러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제까지 괜찮았는데 왜 갑자기 그러셨을까요? 갑자기가 아닙니다. 수년간 조용히 진행되어 온 것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말입니다. 잠깐 여기서 중요한 수치를 하나 더 말씀드려야겠습니다. 2023년 대한심장학회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60세 이상 성인의 혈관 나이는 실제 나이보다 평균 7.3년 더 많다고 합니다. 즉, 65세분의 혈관이 72세, 혈관처럼 노화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 중 67%가 자신의 혈관 상태를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세대는 자식 키우느라 건강 못 챙겼습니다. 가난한 시절 밥심으로 일했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 건강 챙길 때입니다. 그렇다면 꿀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아마 이렇게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꿀은 단 음식이 아닌가요? 우리 노인들은 단 음식을 피해야 하잖아요. 네, 바로 이것이 역설입니다. 하지만 과학적으로 증명된 역설입니다.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해를 끼치는 정제 설탕과 달리 천연 꿀은 설탕 이상의 것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작은 꿀 한 스푼에는 180가지가 넘는 활성 화합물이 들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여러분이 알아야 할 3가지 특별한 성분이 있습니다. 첫째, 플라보노이드와 폴리페놀입니다. 이것은 2가지 매우 강력한 항산화 물질입니다. 쉽게 말하면 혈관을 청소해주는 청소부입니다. 이들은 혈관벽의 미세한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혈관벽을 백의 내벽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염증이 생기면 이 내벽이 거칠어지고 부어올라 혈액의 흐름을 방해합니다. 플라보노이드는 배관공처럼 내벽을 매끄럽게 하고 부기를 가라앉히며 탄력성을 회복시킵니다. 우리 혈관을 젊게 만들어줍니다. 둘째, 글루코스 산화 효소입니다. 이것은 생물학적 보호자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몸의 경계원입니다. 이 효소는 몸에 들어가면 소량의 과산화 수소 생성을 활성화시키는데 이는 건강한 세포에는 해를 끼치지 않으면서 박테리아를 죽일 만큼의 양입니다. 이것이 바로 꿀이 천연 항생제라고 불리는 이유입니다. 혈액을 더 깨끗하게 하고 혈관벽에 플라크가 형성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셋째, 꿀은 혈관 내피에 직접 작용합니다. 혈관 내피란 혈관벽 안쪽을 감싸고 있는 세포층으로 혈액과 가장 먼저 접촉하는 곳입니다. 이 층이 건강하면 혈액이 원활하게 흐르고 산소와 영양분이 모든 세포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을 단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2022년 서울대학교의 한 연구팀이 우리나라 60세 이상 80명을 대상으로 8주간의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그들은 매일 아침 공복에 천연 꿀을 섭취하도록 요청받았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혈류량이 평균 15% 증가했습니다. 혈관 염증 지수는 12% 감소했습니다. 특히 혈관벽의 탄력성이 뚜렷하게 개선되었습니다. 혈관 나이는 평균 3.8년 감소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막연한 느낌이 아닙니다. 현미경으로 볼 수 있고 현대 의료 장비로 측정할 수 있는 실제 변화입니다. 우리도 이 연구 참가자들처럼 변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2021년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진행된 연구입니다. 이번에는 과학자들이 고지방 식이를 통해 노인성 동맥경화 상태를 모방한 늙은 쥐를 대상으로 실험했습니다. 이 그룹의 식단에 4주 동안 꿀을 추가했을 때 다음과 같은 지표들이 뚜렷하게 개선되었습니다. 혈중 중성지방이 18% 감소했습니다. 이는 혈관을 막는 주된 지방 유형입니다. 혈관 내 강력한 염증 유발 인자인 TNF-알파가 14% 감소했습니다. 이것은 민간요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현대의 실험실에서 나온 실제 수치들입니다. 꿀이 단지 달콤한 식품이 아니라 우리 노년기 혈관 건강을 위한 강력한 보조제임을 증명합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여러분? 자, 지금까지 꿀의 효과와 우리 혈관의 변화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꿀을 언제,
어떻게 섭취해야 최대 효과를 볼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 효과는 우리가 올바른 방법과 올바른 시간에 섭취할 때만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 달 내내 꿀을 마셔도 아무런 변화를 느끼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잘못된 시간, 잘못된 양 또는 잘못된 방법으로 섭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에게 꿀이 그 효과를 최대한 발휘하도록 하는 하루 중 3가지 황금 시간대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부드럽고 자연스러우며 비용도 들지 않습니다. 우리 집에 있는 꿀로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께 꿀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면서도 우리 노인분들에게 절대적으로 안전한 하루 중 3가지 황금 시간대를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황금 시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공복 상태일 때입니다. 이때는 몸이 긴 잠을 자고 난 후라 위가 비어 있고 혈액순환이 느리며 혈압이 아직 변동하는 시간입니다. 40도 이하의 따뜻한 물에 꿀 1스푼을 타서 마시는 것은 혈관과 소화기에 부드러운 시동 신호와 같습니다. 우리 몸에게 좋은 아침이라고 인사하는 것과 같습니다. 강조하지만 너무 뜨거운 물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꿀 속의 귀중한 효소, 특히 항균 작용을 하고 혈관벽을 보호하는 글루코스 산화 효소를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천천히 한 모금씩 마시십시오. 며칠 후에는 이른 아침에 손이 더 따뜻해지고 머리가 더 빨리 맑아지며 예전처럼 피곤하지 않다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두 번째 황금 시간, 점심 식사 후 약 1시간 뒤입니다. 이때는 우리 중 많은 분들이 나른하고 졸음을 느끼기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식곤증이라고 하죠. 심장을 빨리 뛰게 하거나 밤에 잠들기 어렵게 할 수 있는 커피 대신 신선한 레몬 몇 방울이나 계피 약간을 더한 따뜻한 꿀차를 마셔보세요. 레몬은 혈관을 깨끗하게 하는 데 도움을 주고 계피는 혈액순환을 개선하며 꿀은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보충합니다. 이 3가지가 결합하면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으면서 오후 내내 정신을 맑게 유지시켜 줄 것입니다. 우리 세대가 오후를 활기차게 보내는 비결입니다. 3번째 황금 시간, 잠자리에 들기 약 1시간 전입니다. 이것은 많은 의사들이 잠들기 어려운 우리 노인분들에게 권하는 비결입니다. 너무 달거나 진하지 않게 따뜻한 물에 꿀 작은 스푼 하나를 타서 마시면 몸이 세로토닌과 멜라토닌을 분비하도록 자극합니다. 이 두 호르몬은 여러분이 깊고 쉽게 그리고 끊김없이 잠들도록 돕는 자연적인 호르몬입니다. 수면제 없이도 우리가 푹 잘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제 친구 중 64세인 한 분은 예전에 새벽 2시, 3시에 자주 깨곤 했습니다. 매일 밤 꿀차를 마시기 시작한 후부터는 아침까지 계속해서 잠을 자고 더 이상 잡다한 꿈을 꾸거나 갑자기 깨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혈관은 여러분이 깊이 잠들었을 때 가장 강력하게 회복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꿀을 섭취할 시간을 단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면 잠자리에 들기 전이 가장 소중한 시간입니다. 하지만 제가 강조하고 싶은 매우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몸이 다릅니다. 우리 각자의 체질이 다릅니다. 같은 꿀이라도 고혈압이 있는 분은 식후에 마시는 것이 좋고 손발이 차가운 분은 생강을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체질에 가장 적합한 섭취 방법을 어떻게 선택할 수 있을까요?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몇 가지 구체적인 지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만약 고혈압이 있으시다면 아침 공복에 꿀을 마시지 마세요. 식사 후에 따뜻한 물에 묽게 타서 신선한 레몬 몇 방울을 추가하여 드십시오. 레몬은 혈관 수축을 줄여 혈압을 안정시키는 데 더 도움이 됩니다. 만약 당뇨 전 단계이거나 혈당이 변동하는 그룹에 속하신다면 꿀을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루에 1스푼 미만으로 제한하고 식사 후에 섭취하십시오. 공복에는 절대로 마시지 마세요. 꿀을 채소나 현미밥이 많은 식사와 함께 섭취하면 당 흡수가 느려져 급격한 혈당 상승을 피할 수 있습니다. 만약 손발이 자주 차갑고 몸이 약하며 에너지가 부족하다면 꿀을 따뜻한 생강물에 타서 드십시오. 생강은 혈관을 확장시키고 꿀은 빠르게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이것은 우리 전통적인 조합이지만 많은 현대 의학 의사들이 인정하는 방법입니다.
만약 몸에 열이 많고 얼굴이 쉽게 붉어지며 열이 오르는 경향이 있다면 꿀을 차가운 물에 타거나 매실 추출액을 추가하여 점심이나 시원한 오후에 드십시오. 이것은 몸에 열을 내리고 기를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만약 위가 약하거나 복통이 잦다면 진한 꿀을 절대로 마시지 마세요. 따뜻한 물에 묽게 타서 식사 후 약 30분 뒤에 천천히 한 모금씩 마시십시오. 꿀이 더 쉽게 흡수되고 위 점막을 자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맞는 단 하나의 공식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자신의 몸을 잘 이해하고 작은 반응 하나하나에 귀를 기울이며 합리적으로 습관을 조절한다면 매일 꿀 한 스푼은 억지스럽거나 복잡하지 않게 여러분의 치유적인 삶의 리듬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3가지 황금 시간과 체질별 섭취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다음으로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어떤 꿀을 선택해야 하는지, 진짜 꿀과 가짜 꿀을 어떻게 구별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시장에서 꿀을 사보신 적이 있으시죠? 예쁜 병에 담긴 꿀, 가격도 다양하고 종류도 많습니다. 아카시아 꿀, 밤꿀, 자파꿀, 마누카 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는 꿀 중 상당수가 진짜 꿀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2022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조사에 따르면 시중에 유통되는 꿀 제품의 약 23%에서 첨가물이 검출되었습니다. 설탕 시럽, 물엿, 과당 시럽이 섞여 있었습니다. 충격적이죠? 우리가 건강을 위해 마시는 꿀이 오히려 설탕물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꿀을 선택해야 할까요? 첫째, 꿀의 종류에 대해 알아봅시다. 아카시아 꿀은 가장 순하고 달콤합니다. 위가 약하신 분, 처음 꿀을 드시는 분께 좋습니다. 항산화 효과가 있고 소화를 돕습니다. 색이 연하고 맛이 부드럽습니다. 밤꿀은 조금 쌉쌀하고 진한 맛이 납니다. 철분과 미네랄이 풍부합니다. 빈혈이 있으시거나 피로가 심하신 분께 좋습니다. 색이 진하고 향이 강합니다. 자파꿀은 여러 꽃에서 채취한 꿀입니다. 영양소가 다양하고 가격이 저렴합니다. 일반적인 건강 관리에 적합합니다. 마누카 꿀은 뉴질랜드산 특수꿀입니다. 항균력이 매우 강합니다. 하지만 가격이 비싸고 가짜도 많습니다.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우리나라 꿀로 충분합니다. 제가 추천하는 것은 국산 천연 꿀입니다. 우리 땅에서 우리 벌이 만든 꿀이 우리 몸에 가장 잘 맞습니다. 둘째, 진짜 꿀과 가짜 꿀을 구별하는 방법입니다. 물 테스트가 있습니다. 차가운 물에 꿀 한 스푼을 넣어보세요. 진짜 꿀은 바닥에 가라앉고 쉽게 풀리지 않습니다. 가짜 꿀은 물에 바로 녹아버립니다. 종이 테스트도 있습니다. 흰 종이에 꿀을 한 방울 떨어뜨려 보세요. 진짜 꿀은 스며들지 않고 방울 모양을 유지합니다. 가짜 꿀은 종이에 스며들거나 번집니다. 흐름 테스트도 있습니다. 꿀을 떠서 천천히 부어보세요. 진짜 꿀은 끊어지지 않고 한 줄기로 떨어집니다. 가짜 꿀은 뚝뚝 끊어지며 떨어집니다. 성분표 확인도 중요합니다. 순수한 꿀은 성분의 꿀 100%라고만 적혀 있어야 합니다. 포도당 시럽, 과당, 물엿이라는 단어가 있다면 가짜입니다. 가격도 참고하세요. 1kg에 10,000원 미만이면 의심해 봐야 합니다. 진짜 꿀은 적어도 20,000원 이상입니다. 너무 싸면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방법은 믿을 수 있는 양봉 농가에서 직접 구매하는 것입니다. 시골에 아시는 분이 계시다면 직접 연락해 보세요. 아니면 농협이나 지역 직거래 장터를 이용하세요. 여러분, 좋은 꿀은 비싼 것이 아닙니다. 진짜인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건강을 위해 마시는 꿀이 가짜라면 그것은 돈 낭비일 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해로울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꿀의 종류와 진짜 꿀 구별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실제로 꿀을 통해 삶이 바뀐 분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난 실제 이야기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전주에서 실제로 일어난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30년 넘게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셨던 72세의 이영숙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은퇴 후 할머니는 손주들을 돌보고 식물을 가꾸고 책을 읽으며 평화로운 삶을 보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우리 중 많은 분들이 꿈꾸는 노후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침에 자주 피곤함을 느끼고 침대에서 일어나기 싫어지면서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계단을 내려갈 때 다리가 저렸습니다. 밤에는 손발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서 잠을 이룰 수 없었고 때로는 저림 때문에 한밤중에 깨기도 했습니다. 우리 세대 많은 분들이 겪는 증상입니다. 병원에 가보니 혈압이 약간 높은 것 외에는 심각한 문제가 없었습니다. 약도 꼬박꼬박 챙겨 드시고 매일 가볍게 걷기도 했지만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아주 작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막내딸이 시골에서 직접 딴 야생꿀 한 병을 보내주면서 작은 쪽지를 함께 보냈습니다. 엄마, 매일 아침 따뜻한 물에 꿀 한 스푼 타서 드셔보세요. 딱 한 스푼만요. 할머니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딸의 정성이니까 그냥 해보자는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놀랍게도 단 일주일 만에 아침이 더 편안해졌습니다. 2주 후에는 다리가 덜 무거워지고 손이 더 이상 차갑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에는 밤부터 아침까지 한 번도 깨지 않고 푹 잤는데 이는 지난 3년 동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2달 후 이웃이 방문했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 더 젊어지셨네요. 피부도 밝아지고 목소리도 더 부드러워졌어요. 우리 모임에서 제일 건강해 보이세요. 이 할머니는 그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마 제 몸이 이 단맛을 좋아하나 봐요. 우리 딸한테 고맙죠. 그 단맛은 입맛을 돋울 뿐만 아니라 수년간 지쳐있던 순환계를 회복시키는 새로운 에너지의 흐름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매일 단 한 스푼이라는 아주 작은 습관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부산의 68세 박종호 할아버지입니다. 이분은 40년간 버스기사로 일하셨습니다. 은퇴 후 가장 큰 고민은 불면증이었습니다. 밤 10시에 누우면 새벽 2시에 깨고 다시 잠들지 못했습니다. 낮에는 피곤해서 소파에 누워있고 밤에는 잠이 안 와서 TV만 보셨습니다. 손주들이 놀러와도 같이 놀아줄 힘이 없었습니다. 병원에서 수면제를 처방받았지만 약을 먹으면 다음날 하루 종일 머리가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약도 끊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창 모임에서 친구가 잠자기 전 꿀차를 마셔보라고 했습니다. 반신반의하며 시작했습니다. 잠자리 들기 1시간 전에 따뜻한 물에 꿀 한 스푼을 타서 천천히 마셨습니다. 3일째 되던 날 새벽 4시까지 잤습니다. 일주일 후에는 새벽 5시까지, 그리고 2주 후에는 아침 6시까지 푹 주무셨습니다. 지금은 손주들과 공원에서 배드민턴을 치십니다. 버스 운전할 때처럼 힘이 난다고 하십니다. 이분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 기억납니다. 40년간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그동안 내 몸은 뒤로 했습니다. 이제야 내 차례가 왔어요. 꿀 한 스푼이 내 노후를 바꿔놓았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대전의 63세 김명희 할머니입니다. 이분은 당뇨 전 단계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공복 혈당이 118이었습니다. 정상은 100 미만입니다. 의사는 식이요법과 운동을 권했습니다. 단 것을 끊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꿀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할머니가 주시던 꿀의 맛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고민 끝에 의사와 상담했습니다. 의사는 하루에 작은 스푼 하나, 그것도 식사 후에 먹는다면 괜찮다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저녁 식사 후 현미밥과 채소를 먹고 30분 뒤에 따뜻한 물에 꿀 반 스푼을 타서 드셨습니다. 그리고 매일 30분씩 걸었습니다. 3개월 후 검사 결과 공복 혈당이 103으로 떨어졌습니다. 거의 정상 범위입니다. 의사도 놀랐습니다. 보통 당뇨 전 단계에서 정상으로 돌아오는 사람이 많지 않다고 했습니다. 이분이 제게 하신 말씀입니다. 꿀을 먹으면 안 된다고 했을 때 정말 슬펐어요. 그런데 방법이 있었어요. 적당히 올바르게 먹으면 괜찮아요.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세 분의 이야기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모두 작은 습관으로 시작했습니다. 꿀 한 스푼입니다. 둘째, 꾸준히 했습니다. 일주일, 한 달, 2달. 셋째, 자신의 체질에 맞게 조절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세 분의 실제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다음은 중요한 경고입니다. 꿀을 먹으면 안 되는 경우와 절대 피해야 할 실수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감동을 드렸다면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을 실망시킬 수도 있겠지만 제가 반드시 말해야 할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꿀이 우리 모든 사람에게 적합한 것은 아닙니다. 좋은 옷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에게 맞는 것이 아니듯 영양가 있는 음식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흡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아래에 해당하는 분들은 신중하게 고려하시고 심지어 섭취 전에 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첫째, 1세 미만의 영아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손주가 콧물을 흘리면 어른들이 감기 치료를 위해 따뜻한 물에 꿀을 타주고 싶으시죠? 하지만 12개월 미만의 영아에게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꿀은 순수하더라도 보툴리누스균 포자를 함유할 수 있습니다. 아기의 소화계는 이를 처리할 만큼 강하지 않아 극히 위험한 중독을 일으키고 심지어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손주에게 꿀을 먹이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만일세가 지난 후에 드리십시오. 둘째, 제1형 당뇨병 환자입니다. 가벼운 혈당 장애가 있는 사람과 달리 제1형 당뇨병 환자는 보통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하며 매우 엄격한 혈당 조절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연이라 할지라도 꿀을 추가로 섭취하는 것은 혈당 수치에 큰 변동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완전히 피하거나 전문의의 감독하에서만 사용해야 합니다. 셋째, 특정 약물을 복용 중인 분입니다. 혈압 강화제, 혈액 희석제, 항응고제 또는 와파린과 같은 약물로 치료 중이시라면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우리 중 많은 분들이 이런 약을 드시고 계시죠. 왜냐하면 꿀이 이러한 약물의 효과나 몸의 흡수 방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호작용이 항상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작은 부주의가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십시오. 넷째, 꽃가루나 벌에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꿀을 마시면 건강해지지만 다른 사람은 발진, 호흡곤란, 어지러움을 느끼는데 이는 알레르기 반응입니다. 만약 꽃가루나 벌독에 알레르기가 있었거나 꿀을 마신 후 목이 가렵거나 메스꺼움을 느꼈다면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다음에 다시 마시면 반응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다섯째, 비만이거나 간이 약한 사람입니다. 꿀이 천연 설탕이긴 하지만 여전히 설탕입니다. 꿀 한 스푼에는 약 25칼로리가 들어 있습니다. 너무 많이 섭취하거나 간이 꿀에 함유된 과당을 잘 처리하지 못하면 혈중 지방 증가, 지방간 또는 중성지방 증가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요약하자면 꿀이 매우 좋더라도 올바른 사람, 올바른 때, 올바른 방법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건강은 대중을 따르는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몸을 이해하고 책임감 있게 행동하는 여정입니다. 우리 각자가 주인공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꿀을 섭취할 수 있는 그룹에 속하더라도 또 다른 함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일상적인 섭취 방법에서 흔히 저지르는 실수들입니다. 저는 우리 주변 많은 분들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꿀을 마셔봤지만 아무런 변화도 느끼지 못했어요. 제가 더 자세히 물어보니 그분들은 사소해 보이지만 꿀의 효능 대부분을 잃게 만드는 실수를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저는 우리 노인분들이 꿀을 섭취할 때 가장 흔히 저지르는 3가지 실수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실수, 꿀을 끓는 물에 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50도 이상의 뜨거운 물은 꿀 속의 귀중한 효소 거의 전부를 파괴합니다. 특히 항균, 혈관 청소, 면역 강화 능력이 있는 카탈라제와 글루코스 산화 효소 같은 효소들이 그렇습니다. 저는 한 분을 본 적이 있는데 매일 아침 팔팔 끓인 물에 꿀을 타면서 그렇게 해야 깨끗하고 효능이 강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을까요? 거의 모든 효능을 잃고 설탕만 남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효과가 사라진 것입니다.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40도 이하의 따뜻한 물이 이상적입니다. 손을 대봤을 때 뜨겁지 않고 따뜻하게 느껴진다면 딱 좋습니다. 두 번째 실수, 공복에 너무 많이 마시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진한 꿀을 2에서 3스푼씩 바로 마시고 아무것도 먹지 않는 것은 위장 통증을 유발하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꿀이 아무리 좋아도 여전히 설탕이며 빈 점막에 직접 닿으면 위산을 증가시켜 속쓰림, 복통, 하루 종일 불편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우리 위가 약한 분들,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따뜻한 물에 묽게 희석한 작은 스푼 하나를 천천히 한 모금씩 마시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꿀은 기력 증진제가 아니며 많을수록 좋다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세 번째 실수, 출처가 불분명한 가짜 꿀 구매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슈퍼마켓이나 온라인에서 꿀을 구매할 때 색이 예쁘고 가격이 저렴하면 바로 구매합니다. 저렴해서 좋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실제로는 시중에 판매되는 많은 꿀 제품들이 설탕, 향료 또는 옥수수 시럽으로 희석되어 있습니다. 이는 장기간 섭취 시 이롭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해로울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실수만 피한다면 여러분은 꿀이 진정한 꿀이라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고 그 효과는 날이 갈수록 더욱 뚜렷해질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꿀을 먹으면 안 되는 경우와 흔한 실수 세 가지를 알려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꿀과 함께 먹으면 효과가 배가 되는 음식들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꿀 혼자서도 좋지만 다른 음식과 함께하면 효과가 더 커집니다. 우리 전통에서 내려오는 지혜와 현대과학이 입증한 조합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조합, 꿀과 생강입니다. 생강은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액 순환을 돕습니다. 꿀과 함께 마시면 몸을 따뜻하게 하고 면역력을 높입니다. 특히 손발이 차가운 분, 감기에 자주 걸리시는 분께 좋습니다. 만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생강을 얇게 썰어 따뜻한 물에 5분간 우립니다. 40도 이하로 식으면 꿀 한 스푼을 넣고 저어 마십니다. 아침 공복이나 저녁 식사 후에 마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 조합, 꿀과 레몬입니다. 레몬의 비타민 C는 강력한 항산화제입니다. 꿀과 함께 마시면 혈관 청소와 피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고혈압이 있으신 분, 피부가 칙칙하신 분께 좋습니다. 만드는 방법입니다. 따뜻한 물에 레몬즙 반 개 분량을 짜놓고 꿀 한 스푼을 넣습니다. 잘 저어 마십니다. 점심 식사 후나 오후에 마시면 좋습니다. 세 번째 조합, 꿀과 계피입니다. 계피는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꿀과 함께 마시면 당뇨 예방과 혈액순환 개선에 좋습니다. 특히 혈당이 걱정되시는 분, 추위를 많이 타시는 분께 좋습니다. 만드는 방법입니다. 따뜻한 물에 계피가루 4분의 1 티스푼을 넣고 꿀 한 스푼을 넣습니다. 잘 저어 마십니다. 저녁 식사 후나 잠자리 들기 전에 마시면 좋습니다. 네 번째 조합, 꿀과 사과식초입니다. 사과식초는 소화를 돕고 체중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꿀과 함께 마시면 신맛을 중화시키고 위장을 편안하게 합니다. 특히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 체중 관리가 필요하신 분께 좋습니다. 만드는 방법입니다. 따뜻한 물에 사과식초 한 스푼과 꿀 한 스푼을 넣습니다. 잘 저어 마십니다. 식사 전에 마시면 소화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위산 과다가 있으신 분은 피하세요. 다섯 번째 조합, 꿀과 대추입니다. 대추는 기력을 보충하고 마음을 안정시킵니다. 꿀과 함께 마시면 수면 개선과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불면증이 있으신 분,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분께 좋습니다. 만드는 방법입니다. 대추 3개를 물에 넣고 약한 불에 10분간 끓입니다. 40도 이하로 식으면 꿀 한 스푼을 넣고 마십니다. 잠자리 들기 1시간 전에 마시면 좋습니다. 여러분, 이 5가지 조합 중에서 자신에게 맞는 것을 찾아보세요. 우리 집에 있는 재료로 충분합니다. 돈 한 푼 안 들고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많은 것을 알려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핵심만 기억합시다. 첫째, 꿀의 5가지 놀라운 효과를 기억하세요. 혈관 탄력성 회복, 혈압 안정, 면역력 강화, 에너지 증진, 그리고 수면 개선입니다. 우리 몸 전체가 좋아집니다. 둘째, 꿀 섭취의 3가지 황금 시간을 기억하세요. 아침 공복, 점심 후 1시간, 잠자리 들기 1시간 전입니다. 그 중에서도 잠자리 들기 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혈관이 밤에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셋째, 진짜 꿀을 선택하세요. 물 테스트, 종이 테스트, 흐름 테스트로 확인하세요.
국산 천연 꿀을 추천합니다. 믿을 수 있는 곳에서 구매하세요. 넷째, 절대 피해야 할 3가지 실수를 기억하세요. 끓는 물에 타지 마세요. 공복에 너무 많이 마시지 마세요. 가짜 꿀을 사지 마세요. 다섯째, 꿀을 먹으면 안 되는 경우를 기억하세요. 1세 미만 영아, 제1형 당뇨병 환자, 특정 약물 복용자, 알레르기가 있는 분, 비만이거나 간이 약한 분. 여섯째, 꿀과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들을 기억하세요. 생강, 레몬, 계피, 사과, 식초, 대추입니다. 자신의 체질에 맞게 선택하세요. 일곱째, 핵심을 기억하세요. 40도 이하 따뜻한 물에 하루 1스푼 꾸준히 드시면 됩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돈 한 푼 안 들고 우리 집에 있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도 보셨다시피 작은 꿀 1스푼이라도 제대로 이해하고 사용한다면 60세 이후 건강을 여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 사용한다면 놓쳐버린 기회가 될 뿐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많은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효능에 대해, 연구에 대해, 사용 방법에 대해, 그리고 피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도 말입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보신 후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가져가셨으면 하는 것은 지식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몸이 여전히 회복될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누구도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혈관 상태를 되돌릴 수 있습니다. 다시 깊은 잠을 잘 수 있습니다. 다리 통증 없이 가볍게 걸을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몸에 돌덩이를 짊어진 듯한 피로감 없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루에 단 1스푼의 꿀에서 시작됩니다. 1스푼이 약을 대체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1스푼은 여러분이 자신을 돌보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노화를 운명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딱 꾸준하며 사랑이 담긴 행동으로 극복해야 할 도전으로 여긴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저는 진심으로 이 말을 하고 싶습니다. 나이는 건강의 장애물이 아닙니다. 잘못된 습관만이 장애물일 뿐입니다. 우리 세대는 자식 키우느라 건강 못 챙겼습니다. 가난한 시절 밥심으로 일했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손주들과 함께 건강하게 지내려면 우리 자신을 돌볼 때입니다. 집에 있는 꿀 1스푼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돈 한 푼 안 듭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공유한 내용이 유용하다고 생각되신다면 혼자만 간직하지 마십시오. 어쩌면 배우자, 가족 중에 형제, 자매 또는 매일 아침 대화를 나누는 이웃이 이 정보를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주변에 이 정보가 필요한 분들이 분명히 계십니다. 이 영상을 그들과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조용히 다가오는 뇌졸중의 위험으로부터 누군가를 구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건강해집시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저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 자신과 곁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서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건강 정보가 전달됩니다. 우리 가족 같은 분들께 도움이 됩니다. 우리는 시간을 늦출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남은 인생을 더 가볍고 굳건하며 자유로 가득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병상에 누워있지 않고 자녀들에게 의존하지 않고 손주들과 함께 공원을 걸으며 오늘 영상 내내 저와 함께 시간을 내어 들어주시고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병을 피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가족, 배우자, 그리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매일을 즐기기 위해 건강하게 사는 간단하고 실용적인 방법들을 계속 공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공유한 모든 정보는 교육적이고 우리 공동체를 위한 정보입니다. 만약 기저질환이 있으시거나 특정 약물을 복용 중이시거나 치료 과정에 있으시다면 어떤 식단이나 생활 습관을 변경하기 전에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건강하게 오래 삽시다. 여러분이 항상 평안하고 건강하시기를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